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재보선에서 야당 참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비상대책을 세우지 말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의 승리가 아닌 새누리당의 승리입니다. 재보선은 원래 시민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라서 고정 지지층이 두터운 여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특히 이번엔 한여름 휴가철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치른 직후여서 투표에 항상 적극적인 노년층 지지자가 많은 여당에 유리한 그런 조건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으로 인한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묶여있는 지지율 정체라는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지지율 정체의 불리한 상황을 재보선이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이런 조건과 박 대통령을 감추는 전술, 박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박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는 이런 전술로 약점을 극복하고 유리한 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박근혜의 승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를 어떻게 여권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어서 재보선에서도 패하지 않은 이 불패의 여권은 현재 국정 방향을 계속 하려는 그런 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계속 가도 좋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승리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세월호 국제를 무력화한다든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이 성찰적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든지 마치 이번에 모든 잘못을 사면받은 것처럼, 그래서 재신임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1인 통치를 그대로 하고 국정개혁을 원위치 시킨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무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리의 정치가 시작되는 불행한 사태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당을 심판한 것이지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권력의 일부가 새누리당, 특히 비박근혜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세력에게 일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독주와 1인 통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청 간의 이 권력관계의 변화 때문에 당청 갈등, 당내 갈등이 이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였습니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에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는 여전히 견고했고 그 결과로 이번 선거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당내 대통령을 견제하는 대안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싹을 이번에 보여준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박 대통령이 재보선 결과를 국정개혁을 제대로 하는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자만하면서 도구로 써서 그것이 스스로 마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야당 문제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야당 패의는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새 정치에 대한 실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오락가락했었습니다. 이때 새 정치가 절반쯤 무너졌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공천 혼선으로 남은 절반마저 다 무너진 겁니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마당에 안철수 대표가 바닥으로 내려앉은 당을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번 선거가 호남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패배를 설명하는 키워드 2개를 고른다면 권은희, 호남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 지도부가 호남 독점을 위한 선거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번 재보선 패배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권은희와 호남. 권은희와 당을 맞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권은희를 국회의원 시키자고 당이 망가진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유력 정치인 2사람이 기반 닦는 것을 당 지도부가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이 호남의 털을 잡아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막고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이 박원순 시장 대리인으로서 호남에 진출하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가 막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2사람이 호남에 근거를 두지 못하도록 무리수를 써서라도 권은희를 호남에 공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호남을 지키려다가 당을 버린 결과가 된 것이고 야당 지지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당은 이 더운 날 투표장을 찾아서 꼭 찍고 싶어하는 정당이었나 하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휴가철 찌는 더위를 참고 투표장에 가서 찍고 싶은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꼭 가야 할 유인을 당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에 나간 시민들은 여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은 지역 대부분이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참패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월 달에 안철수 신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했고 통합을 한 지 겨우 2개월 뒤에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러했고 그 뒤에 다시 2개월 뒤에 재보선, 미니총선이라는 재보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직이 채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정책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연거푸 2번이나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 위에 오를 만큼 체력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기는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링 위에는 올라가야 하는 이런 운이 나쁜 상황에서 치른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철수라는 정치 신인이 고도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한 선거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직후에 새 야당에 대한 기대가 잠시였지만은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분히 살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직 정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준비 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비가 안 되고 준비 부족을 참신성, 새로 통합된 야당의 참신성을 무기로 얼마든지 선거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새정치, 통합 야당의 가치를 잘 살렸으면 통합 총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에는 악마가 삽니다.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이 결속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가면 악마는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파벌다툼 당권 싸움을 하고 우왕좌왕하면 악마는 고개를 듭니다. 악마는 당을 분열시키고 지도부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나서는 파벌과 노선 싸움으로 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악마가 들어와서 활개치는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모두 떠날 것입니다.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악마를 불러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악마를 부르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툭하면 비대위를 구성했고 그리고 나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그 지도부가 위기라고 하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이렇게 위기를 반복하는 위기가 일상이 된 정당이었습니다.
정상적 지도부가 들어선 때에는 위기가 잠복한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에게는 두 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시간과 위기 잠복기만 있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대책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새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의 실패를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실패란 세월호 참사 이후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올바른 성찰을 하고 잘못된 것을, 그리고 이 사회 정치 구조의 근본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료 개혁으로 축소하고 그걸 위해서 총리 장관만 바꾸는 것으로 메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 구성으로 대참사가 초래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미봉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부적격 총리를 연이어 2번 지명해서 실패를 했고, 장관도 부적격자들을 고르면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국정을 바로잡겠다는 이런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2기 지도부 구성하는 것만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그런 쉬운 해법을 찾는다면 박근혜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만 생각하면 야당의 안대희, 문창국, 김명수라는 세 개의 고비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재보선 패배와 당 지도부 사태를 과도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도부 부재의 현 상황을 단순히 다음 지도부 구성을 위한 과도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토대로 대한정당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이래 야당이 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왜 연전연패하는지, 그러고도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놓고 전당적 토론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야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 회초리를 때려 주십시오 하면서 거듭나겠다고, 뼈를 깎고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반성했습니까? 그 반성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크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데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가까운 과거를 성찰하면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간,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항상 야당은, 왜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그걸 끊는 계기를 삼아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통합당의 통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통합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새 정치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왜 순식간에 헌정치로 변질되고 사라져버렸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통합의 정신이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는지, 왜 서민의 삶의 문제가 통합의 정신이 아니었는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공천이니 무공천이니 하는 당내 사소한 그런 절차를 왜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았었는지,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통합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통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성의 바탕 위에서 당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유지하겠다고 버팀목으로서의 새 당대표를 찾아서 거기다가 딱 하나 버텨놓는 것, 그거는 익숙한 과거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야당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야당 재건 추진위원회,
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존 야당을 고쳐 쓰거나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야당을 해체하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정당을 창당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을 하는 강력한 기구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전권을 부여받고 당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전당대회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기존 일정을 전면 무시하고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당 일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트랙 위에 올라선 그 당의 일정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야당의 기득권, 야당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의 알량한 당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대중의 당, 노무현의 당인이 하는 과거의 향수에 기반한 정당,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지닌 구야당의 연장선상에 놓인 그런 야당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성과와 한계에 갇혀있는 당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이후의 정당, 미래형의 대한정당을 만드는 기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파 정치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야당은 새 지도부가 등장하면은 당권을 잡지 못한 다른 계파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헐뜯고 그 지도부의 지도력이 훼손되면 그 틈새를 노려서 당권을 장악해서 새 지도부가 되고, 그러면 다른 계파가 다시 그 지도부를 흔들어서 당권을 장악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는 특정 계파 수장이 당 지도부가 되는 이런 과거의 실패를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각 계파 수장들은 과거 당 책임을 다 맡았었고 그리고 실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이 다시 현 지도부의 실패를 이유로 당권을 다시 진다는 것은 하나의 실패를 다른 실패로 대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계파 모임을 갖고 당권 장악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야당이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과거 당 대표를 맡았던 이들이 다시 당권을 쥐는 지겨운 반복을 그만하고 새 인물에게 당을 맡겨야 합니다. 마침 재보선에서 수원병 8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물러난 자리는 다르지만 김한길, 안철수가 물러났고 이제 손학규도 물러났습니다. 특히 손학규 고문의 은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번 실패했으면서도 3-4번 해보자고 다시 나서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이런 이들은 이제 자리를 물러나야 합니다. 이젠 새 인물을 찾는 노력을 하고 새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집 불리기도 그만해야 합니다. 야당이 흔히 위기 때 하는 것은 통합하자는 겁니다. 다른 외부 세력을 흡수하거나 외부 당과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당이 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통합의 결과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이 또 위기라고 해서 다른 진보정당, 다른 당을 흡수하거나 다른 외부의 인물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통합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통합을 해서 희망을 주겠다고 한 지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또 통합을 해서 뭔가 또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낡은 생명을 연장하는 낡은 수법 중에 아주 낡은 방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이런 지경에 처한 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 틀려서도 아니고 대어투쟁을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진보 강화 말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만큼 서민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노숙투쟁을 할 만큼 싸움은 할 만큼 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내놓고 투쟁하고 진보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 자신, 그 당 자체가 신뢰가 있는 조직이냐 신뢰가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정당으로서 통합된 의지, 집단적 열정을 표출한 적이 있는지, 일관성 있게 자기 의지를 표출한 적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은 무지하게 산만했습니다. 제각각이었고 중구난방이었고 헷갈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이 있다는 건 과거에 수없이 반복해 봤지만 거짓말이며 사기입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대한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경로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